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봉사 행사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자유통일의 투사이시고 그 애국의 화신이신 정강훈 목사님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오는 데는 좀 불편이 많았어요. 지금 비공개 행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원래는 못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대한민국에 왕 것이 자유통일을 위한 투사가 되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이제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 앞에 저희 간단한 경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덜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제 경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평양시 모란봉 구역 개선동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평양에서도 입학하기 힘든 평양 금성중학교를 졸업했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경력에는 북한의 정치적 본질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한마디는 하겠습니다. 제가 금성중학교 시절에 최초 어린이로서는 김일성이 어린 시절욕을 처음으로 이제 당선돼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김일성하고 단독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 연줄이 있었다 할까요? 그래서 저는 군사복무를 끝마치고 김책공업대학 전자공학부를 졸업했고요. 당 양성 기관인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한 정보 일꾼들이 양성 기관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희 간단한 경력은 이렇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당대외연락부에서 6년, 당작전부에서 10년, 당 35실 대외정보조사부입니다. 거기서 5년, 정찰총국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북한의 모든 정보기관을 관통하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수행한 직무는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전략관의 위치에서 근무를 수행했어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조나단 목사님 저를 크게 이제 질타했는데 수많은 대남 전략가,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위한 수많은 대남 전략가, 대미 전략, 수많은 간첩들과 수많은 한국민들을 흡수해가지고 남조선 해방을 위한데 모든 성공을 위한 작전들을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국민들 앞에 이제 사죄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마음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쉽게 말하면 빨갱이 중에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중에 빨갱이에요. 제가 이런 특수한 경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가정적 정치 배경, 다시 말해서 저는 박정순 제1부부장 조직지도부 조카 사이고 장성택 부장과는 특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덕에 김정일과 3번의 독대를 할 수 있었고 김정은과 1번의 독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소위 수령의 권위를 보장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특별히 양성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저희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이나마 북한의 정치체제의 본질, 골수 분자들을 어떻게 키워서 양성해서 써먹는가, 이것을 말씀 올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경력을 간단히 말씀 올리면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좀 이색적인 제목이지만 굶주린 승냥이와 배부른 호랑이, 이런 제목 밑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말씀에 앞서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힘차게 답변해 주세요. 저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질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약합니다. 다시 한번,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크게 이 실내가 떠나가라 하고 한번 외쳐주세요. 이길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북한이라는 나라는 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 단결에 기초한 정치 강국이라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수령 중심의 일심 단결, 세습 체제 완성을 위한 독재적인 정치를 말합니다. 오늘 북한 노동당은 이것을 북한 정치의 핵심적 가치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세습 체제의 계승 완성, 다시 말해서 당의 구호로는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 위협을 배르리어 계승 완성하자, 이 구호입니다. 이 구호를 불고 대르리어 3대에 걸쳐서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오늘 북한의 동포들은 굶주림에 쌓여서 허덕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습 체제 완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 옆에 있는 짐승도 잡아먹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국민도 배가 부르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을 항상 배고르게 통치해야 왕이 자기 통치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을 줬어요. 이 지침은 언제 줬는가?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지명하면서 준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만 편안하면 외부의 적은 절대로 무섭지 않다. 이걸 똑똑히 알고 너 앞으로 정치해라.
이런 지시를 줬습니다. 제가 왜 이걸 신뢰를 두는가? 앞에서 내가 말씀 올린 것처럼 북한의 정치는 북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세습체제의 계승을 위하고 1인 독재자를 위한 정치라는 것을 생동하게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북한의 국민들, 북한의 최고급 수뇌부 정신은 어떠한가? 이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남조선 해방이라는 것을 조선혁명의 전국적 최종적 목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0.01mm 편차 없이 꾸준히 대남 공작을 끈질기게 악착스럽게 집요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데 맞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상태는 어떤가? 여기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 견지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부유한 삶을 자유롭게 누리는 세계 몇 개 안 되는 나라 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이 있어요. 경제적 성장, 부흥은 있었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정신세계는 대단히 퇴보 있어요. 어떻게 퇴보 있는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대북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극단적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 좋은 삶, 더 좋은 미래, 나를 위한 오직 이 생각 밑에 속도전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겁니다. 솔직히 이런 정신 상태는 오늘날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연로하시겠는데 한 가족이 모여 앉아서 다시만 가정적 분위기의 대화 한번 나누기 힘들어요. 조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히 달립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자유, 물질적 부유, 이것은요, 북한에서는요, 가장 좋은 대남 공작의 핵심 요건으로 조준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직 나만을 위하고 더 좋은 삶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투철한 애국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단하니까 국가 안보 의식이 좀먹고 파괴되고 미래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우려감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저 소유럽처럼 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먹고 살고 정책을 향수하고 하면 괜찮아요. 우리 여 놈에는 북한이라는 비정상 국가이면서도 망나니 국가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근 8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한 번도 달리하지 않고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꿈꾸고 있고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개인의 삶도 중요하고 물질적 부도 중요하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가 안보라는 특별한 의식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 조건은 이전보다 물질적 부는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상태, 국가 안보에 관한 의식에서는 대단히 쇠퇴되어 있다. 이런 것을 꼭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80년이라는 오랜 세월 북한이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대남 공작을 끈질기게 해왔는데 과연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어만큼 북한의 정보기관에 노출되어 있으며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전략에 노출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노동당은 지금까지 국가의 최종 목적을 남조선 혁명의 완성이라는, 남조선 해방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걸어놓고 음으로 양으로 지금까지 끈질기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요청 기관에는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흡수돼서 간첩 활동을 하는 간첩, 또한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간첩들이 정말 벌거지 마냥 우글 해요. 제가 이게 가장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앞에 경력에서 봤지만 저는 근 30년간을 이제처럼 남조선 해방 완수를 위한 척후병으로서, 전위병으로서 활동해 왔어요. 전번에 제가 BBC 방송에 나가서 청와대에 간첩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요동쳤습니까? 저거 정신 나간 사람 헛소리 한다고. 헛소리 아닌 거로 제가 다시 자료적으로 밝혀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청와대에 간첩이 없겠습니까? 문재인이를 우리 전 목사님께서 간첩이라고 선지자로서 누구도 생각 못했을 때 밝혔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간첩이었어요. 간첩. 간첩이라는 건요, 뭐 칼을 찌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간첩이라고 이마에 찍혀난 것도 아니에요. 간첩은 더 노련하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풍만한 감정을 가지고 간첩질을 해요. 제가 한 두 번 말씀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의식이 발달되고 그랬으면 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 백두산에 올라가서 김정은과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환한 미소를 담을 수 없습니다. 저 백두산이라는 건요, 아까 앞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 위협, 혁명의 성지예요. 김일성이 이룬과 함께 오늘까지 북한의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찾는 곳입니다. 북한의 혈통이 시작된 곳이고 혁명의 상징이에요. 문재인이가 거기 가서 손 들어온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북한의 주체 위협이 숨결로 와 닿게 해서 북한이 목표를 세운 남조선 해방을 이루해 주겠다는 맹세가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의 현상으로 그 천지 못 씻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그걸 모르고 갔냐? 알고 갔지요. 하나의 국가 대통령이 왜 족대국의 혁명의 성산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알아도 잘 알아요. 김정은이 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북한에 지금까지 수십 개의 나라 국가수반들, 대통령들이 왔다 갔어요. 그러나 백두산에 올라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만이 올라갔어요.
혈맹이라는 중국의 모태똥이나 둥서평이나 주울레나 이런 사람도 백두산에 안 올라갔어요. 응?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정치적 의식을 대단히 높은 경지에서 사고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걸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게 이런 간첩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오구잡탕이죠. 전번에도 군 대위가 북한의 돈에 취해가지고 군사 정보 자료를 넘겼죠. 이거는 아주 쉬운 하나의 그 사건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남한 땅에는요, 북한의 정보가 한 주일에 한 번씩 북한 수뇌부로 경찰청국으로 이메일로 한 주일에 한 번씩 날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조중동을 비롯한 한겨레, 경향신문, 주간조선, 월간조선 할 것 없이 북한에서 요구하는 출판물은요, 한 주일에 한 번씩 모두 무더기로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 네 다리 펴고 북한은 못 먹고 못 살고 거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싸움은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생의 애착을 더 느끼게 해요. 해서 싸움을 못해요. 세상에 거지가 부자에게 구걸하는 것은 우리 많이 봤죠. 그러나 부자가 거지한데 구걸하고 동양질하는 꼴 우리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오직 대한민국만이 북한의 거지 나라에 머리를 떨구고 안보 구걸을 하고 이거 주겠다 뭘 주겠다 하고 콧물 흘리면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격분합니까? 우리가 3번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뭘 얻은 거 있어요? 뭘 얻은 거 있어요? 오늘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어요. 오늘 북한은 핵무력의 국가로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까지도 회담하자 빌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더 꼴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느껴야 됩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북한을 믿고 평화를 구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고 이럴 때입니까? 아닙니다. 평화는 구걸해서 바란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힘으로 찾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갖다 주고 있어요. 언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보고 싸움을 하자고 요구한 적 있어요? 누가 21세기, 오늘의 21세기에 저런 전쟁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푸틴은요, 전쟁을 개시했고요. 그건 지금 3개월 남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이건 야만 행위보다 더한 짓이지요. 사람이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우크라이나를? 제 몸을 밭에서 도와주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다시 한번 무서운 눈으로 우리 위치를 돌이켜 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나다, 우리 국민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키는 곳이지 너니 제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지 못한다. 저는 이런 사상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겠는가? 모든 국민들께서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다른 것도 아니고 솔직히 김정일과 김정은이 머리를 만지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뭔가 전략과 작전을 해가지고 그것이 국가의 방침과 전략에 대해서 실행되게 하던 그런 위치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도를 너무보다 잘 알아요. 우리는 남북 관계를 되돌아보면요, 처참한 꼴을 당했어요. 이전 여기 우리 남한 국민들이 그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나쁜 점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위중하고 무섭고 큰 사건이다 해도요, 한국저 보름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먹고요. 다 잊어먹는다고. 네? 장기적인 경험과 교훈으로 지침으로 굴어안고 그 문제를 뚫고 해결하겠다는 의식이 없어요. 이게 왜 없냐? 정치판에 휘둘리고 자기 삶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과거를 돌아봅시다. 북한이 우리 남한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칼기 폭파 사건. 그 보잉 비행기 수백 명이 다 죽었죠. 도마 난군 폭파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여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죠. 천안함 사건 치렀죠. 언제 북한에 대고 뭐 귓방매 한번 때린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자기 자식이 나가서 억울하게 맞고 들어오고 하면 감정 분출이 안 됩니까? 그건 생리적 현상이에요.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북한한테 매 맞으면서 등짐지고 북한에 날라주지 못해서 한 달이나 줍니까? 특히 여기 많은 목사님들 계세요. 내가 오늘 좀 짭짤한 비판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에 말이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동포독기라는 빚좋은 개살구와 같은 말에 포로돼 가지고요, 북한에 많은 걸 미국 들어가서 병원 건설해준다, 약을 보내준다, 뭐 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 알아요. 우리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오면은요, 첫째로 불안하고 겁나고 그래요. 처음에 올 때. 여기 와서는 아주 편안히 말 많이 잘하잖아요. 목사만큼 말 잘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북한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 멱을 잡아서 깜방에 쳐열까 봐요. 부들부들 다리 떨면서. 옥하면 좋은 말을 잘 해가지고 사심을 살까? 굴고 돌아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북한에 흡수된 목사 간첩들이다 그예요. 외적으로는 동포를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긁어먹습니까? 이런 위선자들이 우리 종교계 목사들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몰라서 뚱짐작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입에서 어느 목사 매달 며칠 날에
언제까지 경유에서 평양에서 이론을 했지요? 근데 100번 말할 수 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게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해 봐야 돼요. 북한은요, 어떤 나라며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 수령 절대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갖다주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지원은요, 어떻게 선전선동되는가? 우리 장군님 무서워서, 장군님을 흠모해서 남한에서 진상품 갖다 바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 먹고 산다. 이렇게 교양됩니다. 이렇게 도배돼요. 우리는 우리 동포니까 살리고 보자.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북한도 통화가 되고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제수민 혁명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요 철없는 생각입니다. 왜 80년 동안 분단되어 있으면서 북한에 대한 진단을 그렇게도 못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혹시 여기서 지원해준 쌀을 먹고 한 국민들이 남한 만세 합니까? 김정은 만세. 북한의 정치적 토대를 그만큼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수령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정말 이대 얼러기적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남과 북의 싸움을 북돋이고 또 북한 국민들이 굶어 죽는 거 좋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말하는 것은 남북관계 문제는 본질적 해결부터 해결해야 된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이기는 거고 북한 동포를 도와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유통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자유통일을 위해서 조직한 의미 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릴 것은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국민의 자율적 가치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에요. 자유통일은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자유통일은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100번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서 하나에서 100까지 우월합니다. 하나 부족한 거 사상 정신적 무기가 좀 약한 거예요. 요거 하나만 묶고 세우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자유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통일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내 자손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새롭게 한 가지를 심어주고파요. 우리는 자유통일 하면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도움적 차원에서의 자유통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틀린 것입니다. 자유통일은 앞에서 내가 말씀 올린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눈 뻔히 뜨고 보지 않습니까? 응? 북한 핵무기, 미국 보세요. 90년도부터 미국 비핵화 한다고 30년 남아 평화 대화 계속 속으면서 왔잖아요. 오늘은 북한 벌거벗고 내 벨제라 하고 핵무력을 우시댔잖아요. 이 핵무력은요, 북한도 생각이 있어요. 미국에다 안 쏩니다. 그거 쐈다면 저 죽는데. 저 핵무력으로 미국을 질들해 가지고 우린 남북관계에서 손 떼라. 그 다음엔 우린 이걸 바탕으로 남조선 해방을 한다. 핵무력은 남조선 해방의 최종 병기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고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배불리 잘 먹고 잘 산다고, 북한 못 먹고 못 산다고 고지 나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처럼 살면요 10년 내로요 저 김정은이 한테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우리 목사님께서 3년 내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아주 성견지명한 착상이고 어른 노선이라고 저는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천만운동 여기에 한 사람같이 뛰어들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 정말 맡겨진 임무가 중대하다고 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고요. 오늘 여기 와서도 봤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오송 호텔에 잘 모셔가지고 좋은 침실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은 분들께서도 돈 귀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돈을 위한 세상인데, 돈 없으면 죽는데. 그러나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 노동당 대회를 하고 전원회를 하고 행사가 해요. 그 사람들도요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조건에서 회의 못합니다. 그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요 기껏해야 비계돈 몇 점 뜬 국에 백밥 먹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고프냐. 우리가 목회 활동을 하고 목사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유통일을 위한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는데 총력을 좀 해달라. 이제 이 자리를 떠서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유통일로, 그 자유통일을 위한 정신으로 무장시켜서 북한이 말하는 주체사상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무기는 기독교 정신이에요.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가장 원수가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입니다. 우리가 주체사상은 1인 독재 체제의 세습을 위해서 국민들을 동물농장의 짐승처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필요한 사상이라면 우리 기독교 정신은 우리 국가를 부흥시키고 매 개개인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하느님의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상을 신봉하는 우리들이 저 철없는 아이가 말하는 주체 사상의 짐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빈약한 거는
자꾸 내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사상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사상전쟁에서. 우리 지금 사는 이 물질적 부는 대단한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기에 취하면요,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괴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북한과 싸워서 우리 국가는 기독교 입국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한 모든 말의 기착점, 종점은 어디 있는가? 자유통일 아니에요. 우리 남과 북의 분단의 역사로서 가져온 이 수많은 불행은 북한 통치자 하나만 없어지면 풍요한 호수의 물처럼 편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속히 김정은이 멱을 따야 돼요. 멱을 따야 됩니다. 어떻게 따야 되냐? 저 좌파 세력들은요, 저건 조선노동당에 의해서 용도되고 거기에 빨대를 꽂고 생명을 유지하는 불순 세력입니다. 저 빨대를 끊어뜨리면요, 우리 좌파는요, 저 모래 베어둔 물처럼 순간에 없어지고 말아요. 따라서 제가 오늘 이런 말을 세차게 하는 것은요, 저는 목숨을 다 내놓고 이런 말을 해요. 김정은은요, 나를 죽이려고요, 벌써 테러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응? 따라서 혁명이라는 거는요, 나 살고 혁명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목숨을 내버리고 자기 안목을 가지고 싸움에 나설 때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전 목사님처럼 자기 몸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해서 돌아가셔서도 이제 제가 말한 100분의 1만큼이라도 좀 생각하시고 순수한 목회 활동이 아니라 자유통일을 위한, 죽지 않기 위한 투쟁으로 좀 전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이게 지금 다른 분들은 편안히 저를 보겠지만 저는 생명의 위험을 시시각각으로 급하게 느끼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분이 한 명이 100, 100이 1000, 1000이 만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사,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사, 우리 자식을 위한 투사, 자유통일을 위한 투사로 그런 사상적 우지를 가지고 투쟁에 나서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또 마지막인데요, 한마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식 특색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가져야 한다. 어떤 자본주의 체제? 북한에 이길 수 있는 정치 방식의 체제, 북한에 이길 수 있는 안보의 방식의 정치 체제, 북한에 이길 수 있는 사상 정신적 무기를 가질 수 있는 방식의 정치 체제를 가질 때 우리는 북한한테 백전백승합니다.
절대로 좌파들이 말하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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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우리 대한민국을 저 김정은의 입에, 호랑이 입에 육부치를 여주듯이 김정은의 입에 우리 국가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전쟁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강한 힘으로써 우리는 전쟁을 압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유통일을 꼭 이루갑시다. 그래서 21세기 세계 영역에서 가장 강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부상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우레와 같은 박수.